컨볼루션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화면 공유돼서 보이실 것 같은데 시간은 굉장히 좀 짧네요. 한 40분 언저리네요. 자, 그럼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는 게 여러분들 좋으실 테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미 시스템 20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19번째 강의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Continuous Time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의 시그널들을 해석을 했다면, 지난 강의에서부터는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 이제 신호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강의 뒷부분에서 보면,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LTI 시스템의 특성하고, 그리고 컨볼루션에 대해서도 다뤘었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그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뒷부분에서 시스템이 스테이블 할 때, 그리고 시스템이 커우절 할 때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좀 비교적 내용도 그리고 분량도 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안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텍스트북 챕터 9에 해당을 하고 그 중에서도 섹션 9-6, 9-7, 그리고 9-8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강의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아예 하이라이트가 돼 있죠. 컨볼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스테빌리티랑 커저리티를 다룰 예정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내용도 있기는 한데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다뤘던 것과 중첩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컨볼루션에 대해서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룰 거고, 그리고 스테빌리티, 커저리티를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LTI 시스템에 입력 X of T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해볼게요.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Y of T로 나오게 될 건데요. 이 Y of 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와 우리가 입력한 입력 시그널의 컨볼루션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 거기서도 확인을 했던 내용이죠. 자, 차이점이 뭐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을 구할 때는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을 했어요. 왜냐면 디스크리트한 값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건 디스크리트 도메인에서. 자, 그러면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불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값들을 우리가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CT에서는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는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레이션 기호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강의에 컨볼루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건 어디까지나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의 정의예요. 자, Discrete Time 도메인에서와 비교를 해보면 이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었으니까 수식 자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수식이 아니라 이 컨볼루션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배울 때는 테이블을 그려놓고 이동시키면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그래피컬리 이해를 했는데 이 컨티뉴어스 타임 도메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컨볼루션을 어떻게 좀 더 직관적으로 그래피컬리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번 강의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자 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즉, 컨볼루션에 대해서 그래피컬리 이해하는 그 내용은 예제를 가지고 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컨볼루션에 대해서 그래피컬리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지만 잠시 한 가지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건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도 적용되던 내용인데요. 저 델타 펑션,
요거 델타, 요거 즉 유닛 임펄스를 우리가 컨볼루션에 이용을 하면 딜레이를 구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먼저 이 부분부터 봐볼게요.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항목부터 한번 봐보면 유닛 스텝하고요. 유닛 스텝하고 저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T0만큼 시프트된 이 두 시그널들을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T0만큼 딜레이된 유닛 스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T0만큼 딜레이된 이 델타 펑션 때문이었어요. 즉, 이 델타 펑션을 이용하면 원 신호를 얼마만큼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델타 펑션끼리, 유닛 임펄스끼리 컨볼루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T1만큼 딜레이된 이러한 유닛 임펄스가 있고요. T2만큼 딜레이된 유닛 임펄스가 있어요. 이 둘을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T1 플러스 T2만큼 딜레이가 돼요. 요거 다시 써보면은 마이너스 T1 플러스 T2잖아요. 그러니까 T1 플러스 T2만큼 딜레이 된 유닛 임펄스 펑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얘가 입력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T2만큼 더 딜레이를 하게 된 애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뭐 반대로 얘가 입력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T1만큼 딜레이 된 애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뤄서 알고 있겠지만 요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쓰였을 땐 얘를 입력, 그리고 얘를 임펄스 리스폰스, 아니면 얘를 입력, 얘를 임펄스 리스폰스로 생각하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T1만큼 딜레이 된 애가 출력으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T2만큼 딜레이 된 애가 출력으로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관점으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다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이 유닛 임펄스는 얼마만큼 딜레이 됐는지 요 내용을 가지고 유닛 임펄스가 얼마만큼 딜레이 됐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스템에 넣어준 신호 자체를 딜레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닛 스텝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T0만큼 딜레이 된 유닛 임펄스를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출력은 T0만큼 딜레이 된 유닛 스텝 펑션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위의 예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값에 시프트된 델타 펑션을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입력으로 들어간 그 어떤 값이 딜레이 돼서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유닛 임펄스를 컨볼루션에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얻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유닛 임펄스를 컨볼루션에 사용하는 이유인 거죠. 바로 이 딜레이가.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번 강의의 흐름상에서는 약간 어색할 수 있는 슬라이드였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컨볼루션에 대해서 그래피컬리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컨볼루션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신호를 컨볼루션을 해볼 건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인풋이에요. 입력, 인풋, 얘를 x of t로 보통 쓰죠. 그리고 오른쪽은 impulse response예요. 얘는 h of t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컨볼루션 한다. 그러면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아래 박스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을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면요. 나머지는 그냥 쭉 그냥 더해주는 거죠. 이 부분 계산을 한 다음에
타우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 더해주는 거예요. 즉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컨볼루션을 이해하는데 수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표시했던 h 타우 곱하기 x t 마이너스 타우를 볼 건데요. 여기서 h 타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그 h t의 신호와 동일해요. 왜 동일하냐? 그냥 앞장에서는 t축에 대해서 봤던 거고 여기서는 타우축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 표시를 하면 변수를 t로 표시했던 애를 그냥 타우로 표시한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h 타우는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그 ht랑 동일하다. 자, 그러면 x t 마이너스 타우는 뭘까요? 얘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t축에서 타우축으로 변환을 했다라 그랬잖아요. 지금 같은 수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한 항을 보는 거예요. 타우축에서 h를 봤으니까 이 x도 타우축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타우가 변수인 거고 t는 뭐 어떤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x, t-타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x 타우를 보면은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앞장에 x t라고 썼던 애를 t축 대신에 타우축으로 변환하면서 이렇게 그렸어요. 뭐였었냐면은 유니스텝이었는데 1만큼 이동한 애였죠. 아, 요거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로 표시를 해야죠. 우리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 얘를 원점에 대해서 플립해 볼게요.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접어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우 대신에 마이너스 타우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타우, 얘를 뭐 g 타우라고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걔는 우리가 봤던 x 타우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플립된 a인 거죠. 자, x 타우가 유니스텝인데 1만큼 타우축을 이동한 애였으니까 여기서 타우 대신에 마이너스 타우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수식적으로는. 자, 이렇게 타우 대신에 마이너스 타우를 넣으면 수식적으로 이와 같이 될 거고 이게 이러한 그래프로 표시된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요. 얘를 타우축으로 t만큼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타우축으로 t만큼 이동시킨다라는 건 뭐냐면 이 g 타우를 타우 대신에 타우 마이너스 t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얘를 타우축으로 t만큼 이동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를 x로 표현된 애로 써보면은 타우 대신에 타우 마이너스 t를 넣는 거니까 이와 같이 될 거고요. 얘 다시 정리해보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얘 뭐였냐면 컨볼루전에 사용되는 애네요. 컨볼루전은 h 타우 곱하기 xt 마이너스 타우였잖아요. 이 xt 마이너스 타우가 결국 우리가 다시 의미를 살펴보면 원래 있던 입력을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플립을 하고 t만큼 이동시켜준 애가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상황에서 t는 상수이지 변수가 아니에요. 이만큼 t만큼 이동시켜준 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타우 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타우에 대해서 적분을 하잖아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 x t 마이너스 타우에 d 타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타우인 거고 t는 상수인 거다. 요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컨볼루전 그 적분식 안에 있는 요 수식 다시 정리해보면은 h 타우 곱하기 x t 마이너스 타우에서 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입력을 원점에 대해서 플립하고 타우축으로 t만큼 이동시킨 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를 알았으니까
이 곱하기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거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ht-tau와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 h-tau를 곱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진한 빨간색이요. 이 진한 빨간색이 h-tau고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애가 xt-tau예요. 이 t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위치는 t-1 지점일 텐데요. t-1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즉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반면에 t-1이 만약에 0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t-tau가 결정이 된다라 그러면 이때는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요. 자, 요 곱하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첩되는 부분 위주로 보겠다라는 건데 컨볼루션이라는 건 이 i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타우로서 적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첩되는 부분이 없다. 즉, 이 부분이 0이라고 하면 결과가 0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반면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0이 아닐 거고 적분한 결과도 0이 아니라 어떤 무언가가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컨볼루션은 이 중첩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특정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아래 수식으로 한번 봐보면요. t-1이 0보다 크다. 즉, t-1이 0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고 이 예제상으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중첩되는 부분을 적분을 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중첩되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저 유니스텝이었잖아요. 얘가 x of t가 유니스텝이었으니까 크기가 1이고 결국 exponential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1 한 애가 얘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타우로 적분을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0부터 t-1까지 적분을 한 게 t-1이 0보다 클 때의 y of t 출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1이 0보다 작으면 중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를 곱하기 한 걸 다 더해봐야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이 정도까지만 봐도 되는데 여기서 계산을 좀 더 해볼게요. 다음 장에 가서 좀 계산을 좀 더 해볼게요. 자,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t-1이 0보다 클 때만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케이스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케이스만 생각을 해보면 요거고요. 요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건 어떤 조건이 붙냐면 t가 1보다 크다. 근데 사실 요거 여기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데 앞장에서 우리가 수식 썼던 조건을 보면 t-1이 0보다 크다. 요거 그대로 바꾸면은 t가 1보다 크다잖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위에는 등호가 없고 여기는 등호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표시가 되냐? 자,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유니스텝의 특성을 공부할 때요. 0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어요. 모른다라기보다 텍스트북마다 정의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어떤 애는 유니스텝이 0일 때, t가 0일 때 1의 값을 갖는다고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텍스트북에서는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유니스텝이 0일 때 약간 표현하기가 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도 좀 모호하게 표시가 된 거예요. 지금 같은 슬라이드인데도, 그러니까 같은 텍스트북의 내용인데도 어떨 때는 등호가 사용돼서 표시가 되고, 어떨 때는 등호가 사용되지 않고 표시가 되고, 심지어 같은 예제를 보는데도 이렇게 지금 다르게 표시를 해놓고 있죠. 헷갈릴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애당초에 모호하고요. 텍스트북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해당, 뭐 t가
0일 때, 유니스텝 기준으로 보면 t가 0일 때, 여기서는 t가 1일 때인데, 이렇게 모호한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정확히 제가 표시를 하기를 여러분들께는 기대하지 않는다? 바라지 않을게요. 애당초에 모호한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t가 1보다 크다 라고만 표현을 해도 괜찮고요. 이 슬라이드 보시는 바와 같이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장에서는 이렇게 등호 없이 표시가 됐었는데 여기엔 등호가 표시된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결과를 가져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범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요런 상태에서만 이런 값을 갖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범위 없이 좀 제너럴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요 수식에다가 유니스텝을 이렇게 곱해줘서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t가 1보다 크다, 뭐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 없이 이 출력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xt와 x of t와 h of t가 모두 익스포넨셜 형태인 example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두 익스포넨셜의 형태는 동일하지는 않아요. 즉,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a와 b가 같지는 않은 거고 또 한 가지 이 두 시그널 모두 t는 0일 때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스텝을 곱해줘서 표시를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냥 계산상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볼 건데요. 우리가 그래피컬리 이해하는 거는 앞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막 슬라이드 자체에서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해를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피컬리. 자, 수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컨볼루션의 정의예요. 자, 앞에서는 어떻게 컨볼루션을 표현을 했었냐면요. 앞에 예시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of t 그리고 x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h가 아니라 x로 돼 있고 여기가 x가 아니라 h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x, 여기가 h였는데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번 이그젬플에서는 이 h와 x의 위치를 바꿔서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듯이 뭐 상관없어요. 컨볼루션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h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하건 x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하건 뭐 상관은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들이 앞에 슬라이드랑 비교해 보시면서 앞에서는 이렇게 컨볼루션의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었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오케이 됐고 x of tau를 그대로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ht-tau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대요. 요거 조금 그래피컬리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타우 축이고, 자, x 타우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뭐 물론 이제 a랑 b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x 타우고, 자, 요게 h 마이너스 타우일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t만큼 이동시키면은 이게 t라고 하면요. t라고 하면 t만큼 그림이 좀 작긴 한데 t만큼 이동시킨 이 아이를 ht-tau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일 거예요. 요 부분은 언제 중첩되냐? 언제 중첩되냐면은 t가 0보다 클 때, t가 0보다 클 때 중첩이 되니까 t가 0보다 클 때는 얘네들이 곱해져서 어떤 값을 가질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으로 값을 얻어주면 되는 거고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중첩되는 게 없을 테니까 결과가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t가 0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얘를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고 표현을 하자면 유닛 스텝을 곱해줘서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 예시에서 a가 혹은 뭐 b가 0이라면 두 익스포넨셜 펑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유닛 스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b를 0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임펄스 리스폰스를 유닛 스텝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b가 0이 돼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유닛 스텝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경우 우리가 앞에서 그래피컬리 컨볼루션을 이용했던 그 예시와 거의 동일하죠. 뭐 굳이 차이라고 하면은 예전 예시에서는 단순한 유닛 스텝이 아니라 t축으로 1만큼 된 유닛 스텝이 임펄스 리스폰스였다면 여기서는 그냥 이동하지 않고 타우가 혹은 t가 0일 때 0에서 1로 바뀌는 이러한 단순한 유닛 스텝이 임펄스 리스폰스인 그런 예제가 될 거예요. 뭐 그렇지만 크게 다를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해본다고 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a가 2라고 하면 뭐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건 단순 계산이니까,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그젠플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뭐 자세하게 풀어보지는 않고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의 예시에서 a랑 b가 모두 다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x of t나 h of t나 둘 다 유닛 스텝 펑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의에 따라서 y of t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여러분들 그냥 수식으로 쭉 계산해보면 요거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한번 그래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타우축이고 X타우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X타우예요. 자, H타우는 똑같이 그려질 건데 우리가 컨볼루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원점에 대해서 플립한 다음에 t만큼 이동시켜주고 걔네들의 중첩된 부분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H타우를 플립해서 다른 그냥 점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H타우를 그렸어요. 자, 요게 점선이 H타우가 아니라 H-타우. 자, 그런데 얘를 타우축으로 T만큼 이동시켜줘야죠. 그래서 걔를 그려보면은, 요 아래로 이렇게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요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애가 HT-타우. 자, 그러면 컨볼루션을 위해서는 얘네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 건데, 곱한다라는 건 이 중첩된 면적을 찾는다라는 거고, 중첩된 부분을 본다라는 거고,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 중첩된 면적을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자, 중첩된 면적은 어떻게 되냐? 높이 곱하기 면적이에요. 높이는 지금 1이에요. 둘 다 유닛 스텝이니까.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오고요. 요 아래 밑변의 넓이는 0부터 t까지예요. 0부터 t까지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컨볼루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t가 0보다 클 때. 요거 적분해보면 그냥 t 나와요. 램프예요, 램프. 1차식. 그래서 t가 0보다 클 때는 t가 나온다. t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나온다. 요거를 우리가 굳이 범위를 나누지 않고 유닛 스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t 곱하기 ut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까지 해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좀 그래피컬리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장이 남았는데요. 이번 강의에 슬라이드 두 개가 남았는데 제가 강의 슬라이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더 다룰 거는 그 스테빌리티랑 코어절리티예요.
자, 그래서 스테빌리티부터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 다뤄볼 건데요. 사실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게 될 카우절리티는 마찬가지지만 디스크리트 타임 도메인에서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한번 간략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FIR 필터에서는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딱히 고려해주지 않아도 괜찮았었는데 IIR 필터에서는 스테빌리티를 고려해 주어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피드백 시스템이기 때문에 피드백이잖아요. IIR 필터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스테빌리티를 고려를 해 주어야 한 거고요. 스테이블하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폴이 유닛서클 안에 있어야 했었죠. 그러니까 출력이 이래야지만 수렴을 했었어요. 자, 출력이 수렴한다.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바운디드 인풋이 들어왔을 때 바운디드 아웃풋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면 스테이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럴 때 바운디드 인풋이 들어가면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좀 와닿지 않죠. 요거 간략히 수식 몇 줄 써봄으로써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볼루전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컨볼루전은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 어떤 이제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전이 출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컨볼루전의 정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크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크기만 생각을 해보면 yt의 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당연히 이렇게 될 거예요. x, t, 타우, d, 타우. 자, 그런데 얘는 이 h 타우랑 x t 마이너스 타우의 각각 절대값을 곱해서 적분한 것보다는 작을 수도 있어요. 뭐 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D타우.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테빌리티의 내용을 보면 바운디드 인풋이 들어가면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입력이 어떤 상수값보다 요것만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x t-타우의 절대값이 어떤 상수값 b라는 애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바운디드 인풋이라는 거죠. 바운디드 인풋은 어떤 값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b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b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yt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yt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면 뭐 max라고 써볼까? max 최대값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 b 왜냐면 얘의 최대값이 b잖아요. d 타우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b라는 애는 어떤 상수값이에요. 그죠?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 b라는 건 발산하는 값이 아니고 상수값이므로 이렇게 앞으로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돼서 다시 써보면은 b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 타우 d 타우가 yt 출력의 최대값인데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하려면 바운디드 아웃풋이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은 이 아이가 무한대보다만 작으면 돼요.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건 어떤 값수를 수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운디드 인풋이 들어갔을 때 바운디드 아웃풋이 나오려면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요거 다시 쓴 게 요거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쭉 적분했을 때 값이 수렴한다면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기서는 causality를 다룰 거예요. 인과성. 자, discrete time domain에서 우리가 causality를 다뤘었어요, 이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냐면 현재 출력값을 결정하는 애가 현재 혹은 과거의 입력값이라면 causal 시스템이다. 인과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미래의 값이 관여를 한다면 얘는 비인과성 시스템, 비인과 시스템이다. non-causal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요거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causal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현재 혹은 과거의 입력값이 현재 출력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로써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얘를 수식으로 표현해보면 이와 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causal 시스템이다라고 하는데 자, 요것도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h of t가 0이 아니에요. 어떤 t에 대해서냐? t가 0보다 작은 애에 대해서 ht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슬라이드에 써 있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인데 자, 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근데 그거 알고 있어요. h 타우는 뭐냐면요. 유닛 임펄스가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그 나온 게 HT, 그 임펄스 리스폰스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애를 생각을 해보면 신호, 즉 임펄스 리스폰스 델타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출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t가 0보다 작은데 그러니까 t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는데 뭔가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는데 나왔다라는 게 결국 어떤 미래의 값이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미래의 값에 의해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non-causal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는데 뭐가 이미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non-causal 시스템이고 요와 상반되는 내용, 즉 h of t가 0일 때 0이라는 거. 그러니까 h of t가 0이다.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non-causal 시스템과 상반되는 즉 causal 시스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causal 시스템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 배웠던 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앞부분에서는 Continuous Time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에 대해 좀 그래피컬리 이해를 해봤고요. 정리를 해보면 X of T나 Y of T 둘 중에 하나를 원점에 대해서 플립하고 그리고 그 타우 축으로 T만큼 이동시켜서 중첩되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게 컨볼루션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빌리티도 보고 카우절리티도 봤는데요.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바운디드 인풋이 들어가면 출력이 바운디드로 그러니까 발산하지 않는 입력을 넣으면 당연히 발산하지 않는 출력이 나오는 게 스테이블 시스템의 특징이었고 그 특징을 표현하는 수식을 우리가 이전 장에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카우절 시스템을 이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는데 카우절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 출력을 결정하는 애가 현재 입력값 혹은 과거의 입력값일 때 우리가 카우절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그 카우절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찍 끝났으니까 시간 나시면 뭐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신우미 시스템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